김현태 단장이 맨 처음에 용산에서 기자회견할 때는 막 네. 눈물 흘리면서 네, 그렇죠. 케이블 타이. 진짜 이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 좀 하다가 네. 헌재 가서 좀 얘기가 달라지네 했더니 네. 국회 나서 확 달라졌단 말이죠. 네. 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김현태의 거를 보면 12월 9일 날 국방 컨벤션에서 기자회견한 거. 여긴 영웅이었죠. 영웅이었죠. 진짜 어떻게 군복을 입고 있고 저렇게까지 목숨 걸고 나와서 저렇게 하냐. 그래서 뭐 케이블 타이, 예. 인원 포박용이다. 만반의 준비를 그때. 하고 가라. 예. 그 다음에 대통령 문부 쓰고 가서라도 들어가서라도 이제 끄집어내라. 네. 뭐 이런 거 뉘앙스의 지시를 뉘앙스였다 이런 표현은 나중에 썼지만. 네. 그리고 약간 달라져요. 10일 날 저희한테 회유 당한 날 말이 달라지거든요. 10일 날 현안 질의할 때. 현안 질의할 네, 때. 다음 날은 달라지는데 뭐냐면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뭐 문을 봉쇄할 목적 뭐 이런 표현으로 써요. 네. 그러면 회의 당했으면 그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 아. 9일 거를 조금 더 강화하는 표현을 써야지. 뭐 대통령이 총 쏘라고 했다, 뭐 체류탄 던지라고 했다. 그렇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얘기. 약간 윤석열적으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2월 6일 날 헌재 가서는 네. 완전히 180도 바꿔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게 만들 진술을 해내죠. 네. 그러고 나서 현안 질의에 와서 결정적으로 부승찬이가 뭐 이재용 담당 변호사를 네. 소개해주겠다고 거기서 얘기했고 지금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귀국하는 중이다. 네. 이걸 부승찬 의원이 제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 민주당이 좀 회유하고 다 네. 이렇게 짠 거 공작이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되는데 네.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김현태를 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요? 지난주에 우리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예. 금요일 날 국정조사를 하는데 김현태 얘기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 자기네들끼리 현안 질의를 했으니까 맞아요. 민주당이 예, 예. 한마디도 안 나와. 어?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거- 얘는 신뢰가 안 되는 거지. 어. 얘기 꺼내면 꺼낼수록 오히려. 국힘이 손해지. 어. 그 다음에 그 군인들 나와서 하는 거 봐요. 강선영 의원이 질의하는데 뭐 네. 오마이 TV에도 나왔습니다. 네. 질의하는데 그냥 지시 대대장인데 지시 받았다잖아요. 할 말이 없죠. 예. 국민의. 그러니까 의원이. 딱 해버린 거니까. 그냥 고개 시선 처리 다른 데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답변 뭐 이렇게 야 니네 폭동을 유도 당했지 않냐 뭐 장구도 뭐 훼손되고 그리고 뭐 이제 폭행 당했지 않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 답변이 나올 줄 뭐 지금 저기 시민들이 막 끌어내고 그랬습니다. 끌어내고 막 그럴 줄 폭행하고 알았는데. 뭐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고 네. 대통령 지시였습니다. 뭐 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답변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현태 얘기는 꺼낼 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김현태 얘기를 꺼냈으면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치기 당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거기 네. 나와 있는 군인들이 아예 뭐 아. 군인 복무 규율 뭐 예. 몇 조 몇 항 하면서 저는 이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해버리니까 김현태는 꺼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현태 카드는 이미 예, 음. 버렸다. 아. 그래서 지금 김현태만 애처롭게 된 거죠. 그러게요. 다시 또 이제 조사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김현태 단장이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김현태 이제 개인은 또 어떻게 될까 처리가 될까? 아니 뭐 것 같은데. 개인은 이게 중요 임무 종사자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갈 수밖에 없죠. 없는 이제 그냥 상황이 명령을 됐어요, 따른 이제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라 뭐 부하 수행이라는 표현을 네. 쓰긴 합니다만은 명령을 따른 군인이 아니라 그래요.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한 단계 격상되는 하하. 그런 우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군인들의 이제 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곽종근 네. 전 사령관이 있는가 반면에 이준우 네. 수방사령관 네. 같은 경우는 좀 다 다르고. 네. 근데 이 사령관들의 다른 모습은 보이지만 저는 좀 감명을 받았고 좀 놀랐던 게 그 이른바 이제 부하들. 네, 부하들. 부하들의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 정말 살아있는 군인들 군인 정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과거에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얘기를 우리 저도 앵커님도 듣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군생활을 할 때. 군생활 때. 근데 그게 정말 불법적인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삽니까? 그러면 불법적인 명령 그건 5.18 때나 가능했던 군대의 문화였고요.
지금은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네. 예,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휘관이 명예스럽지 않으면 부하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일선에 있는 대대장들이나 뭐 여단장들이 예. 이 명예를 지키고 부하들의 명예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영이 서지 않습니다. 네. 그렇네. 이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사실은 박정훈 대령 이번 네. 1심 선고를 보면서 우리가 또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 명령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던 군은 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음. 그 불법적인 약간 부당한 군들이었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곽종군이나 아니면 조성현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정계엄과장이나 권중령이나 네. 그다음에 뭐 일공수 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그런 창군인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딱 부류가 나눠지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이번 내란 사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군 얘기, 다시 계엄 때 얘기를 해 보면은 단전이 있었잖아요. 지하 1층에 그렇죠. 단전이 있었는데 네. 이걸 계속해서 막 뭐 단전 이런 거는 지시 안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내가 지시 안 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는 것 같아요. 네. 단전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은 단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네. 그래서 윤석열과 관계 없기 때문에 마치 밑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관련 없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건 또 이상현이 깨졌잖아요. 일공수여 단장이 대통령 지시 복명했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깨지고 논리가 다 깨지고 있는 거고 김현태 같은 경우는 16명이 들어가서 일단 뭐 이 봉쇄를 못했고 이미 다 들어왔으니 이제 급한 대로 그러면은 뭐냐 의사진행 진행을 방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4층 갔다가 4층을 통해서 예. 이제 본회의장 단전, 예. 로텐도홀 단전을 시도하기도 했고, 그다음 예. 지하로 가서 이제 또 지하 단전을 시도했죠. 예. 그리고 저 국회 사무처 직원이 야 끝났다. 의결됐다. 뭐하냐?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전이 이어졌어요. 이어졌죠. 5분 네. 넘게 6분 네. 가까이 네.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국회에서 계엄군의 길안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뭐 근데 나와서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네. 또 네. 국회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국회 협력 단장인데 예. 약간 의심살만한 행위들은 했어요. 행위들은 좀 했고 본인은 이제 거기에서 뭐 협력단실에 이제 히터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빛하고 뭐 이렇게 젤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8차례 통화 시도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진우한테 이제 이건 불가능하다 협력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진우는 이제 계속 예하 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양 단장한테 얘기를 네. 하면 길안내 해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의 협조할 거다. 했고 그 다음에 양 단장이 국회에다가 이제 당시 통화 기록이란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복원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켜보는데 그러니까 국회 협력단이라는 게 있는지도 아마 이제 일반 모르는 시청자분들은 분들이 많을 모르셨을 거예요. 것 같아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처음에는 네. 협력단 이제 국방위가 이제 60조 이상의 예산을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기 구매부터 시작해서 뭐 작전과 관련된 뭐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그리고 이제 와서도 이제 설명을 해도 의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도 뭐 군생활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보좌관 네. 대변인 하고 있으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락 체계는 다 없어졌죠. 근데 이거는 5.16 쿠데타 이후에 네. 2년 후엔가 만들어졌고 계속 돼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군 장성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제 비서 역할로 시작을 했는데 64년부터 이제 계속 되온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때 이제 국회와 국방부가 삐그덕거리면서 진급 문제를 가지고 삐그덕거리면서 그 협력단장 장군을 진급시켜야 된다는 국회 측 주장과 이상희가 이걸 거부하면서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희 장관이 거부하면서 그때 아주 세게 부딪혔어요. 그래갖고 막 상임위장에서 뭐 장관이 뭐 그 답변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막 불성실하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국회 국방위에서 이걸 없앴죠. 근데 1년 후에 또 국회에서 필요하니까 네. 국방위에서 다시 요구해서 지금까지 온 지금까지 건데 예. 잘 모르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짚어드렸는데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을 이번에 네. 내란 사태에 줬는가 궁금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좀 밝혀져야 될 뭐 부분이 있는 한번 것 같아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그것들이 안 나와서 저도 이제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근데 살펴봐야 된다. 거기 이제 인원들이 상당히 에이스들만 옵니다. 각 그래요? 군에 뭐 육해공 해병대 아주 에이스들. 네. 예. 뭐 요거 단장도 여기 단장을 하면 대부분이 다 진급해요. 투스타로. 그러니까 상당히 군 내에서는 뭐 세평도 다 받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친구들 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오죠. 근데 김영현 전 장관도 여기 왔었더라고요. 능력이 있었죠. 김영현 장관 2004년도에 김영현 장관은 졸업할 때 상 받고 졸업했잖아요. 노상호는 들어갈 때 수석이 받고 예,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을 이게 이 순간에 이게 순간적으로 아하. 그 뭐 이렇게 뇌에 한이 들어가면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지난 정부에 대한 그런 네. 뭐 억하심정이 할까요? 뭐 이게 있었으니까 김영현 그럼요. 그런 장관. 상황에서 예. 새로운 리더를 만났고 그 리더가 모든 권력을 자기한테 위임해 주잖아요. 아, 뭐 국방부 진급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진짜 하나님 같죠, 뭐 윤석열이. 거기다가 이제 야당에 대한 그 적개심이랄까요? 그런 분노가 또 있었던 네. 상태에서 윤석열을 만나면서 네. 이게 이제 폭발을 한 건데 야당에서 이제 예. 많이 해먹으려고 로비를 많이 했었죠, 김용현이. 근데 안 됐어. 결국은 잘 안 됐죠. 잘 안 돼서 이렇게 네. 된 건데 네. 그래요. 이제 국회 협력단의 역할 또 어떤 이 내란 사태 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김영현 전 장관이 2004년에 국회 이 연락단 협력단 전에 연락단이었으니까 네. 이름이 네. 육군 담당관 네. 대령을 지냈다라는 것도 네.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